안녕하세요. 타스 건축사무소의 김윤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땅 이야기로 이런 방법으로 땅을 사라 또는 좋은 땅을 사는 방법에 관한 것인데, 이는 얼마 전 땅에 대해서 상담한 사례와 그동안 건축과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면서 느낀 점들이 많아 이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5가지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본 채널에서 주로 상가주택, 단독주택 등의 설계와 건축 등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내용과 건축과 관련된 일반적인 이야기, 특히 재테크, 부동산적인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두 주제가 상가주택이나 단독주택 등 건축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참고가 될 내용이고, 앞으로도 설계와 공사에 관련된 내용도 계속 보완해 나가겠으며, 이러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본 채널에 초기에 제작된 영상들이 많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는데, 사실 이런 좋은 땅을 고르는 방법 등에 대해서는 저도 본 채널에서 여러 영상으로 설명드린 바가 있고, 또 다른 유튜버들이나 인터넷 등에도 땅을 고르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한 자료들이 많기는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지난번 상담한 사람의 경우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사무소나 개발업자 또는 자신의 어설픈 지식과 판단으로 너무 안이하게 그 많은 돈을 주고 땅을 샀다가 낭패를 당하는 경우를 보고, 다시 한번 그런 유튜브 영상이나 자료와는 다른 차원으로 설명하도록 할 텐데, 아무쪼록 이런 땅에 대하여 관심이 많으신 분이나 또는 상가주택, 단독주택 등 건물을 지으시려는 분, 그리고 재테크와 부동산에 관심이 많으신 분 등에게 참고가 되리라 생각하며, 먼저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선풀을 남겨주신다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되어 이러한 영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땅을 사는 목적에 따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인데, 세상의 다른 모든 일과 같이 이런 땅도 사는 목적에 따라 어떤 땅을 어떻게 사야 하는지 확연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바로 상가주택이나 빌딩 등을 건축하려는 목적으로 땅을 살 것인지, 아니면 임야나 전답 등 농업이나 향후 발전과 개발 가능성, 즉 장기적으로 투자 목적으로 사는 것이냐에 따라 땅의 위치나 사는 방법이 완전히 다를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또한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도 건축하려는 건물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다르고, 투자 목적으로도 농사나 특히 개발 가능성 등 면에서도 대지, 즉 땅의 위치와 주변 상황 등을 고려해야 할 것들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어떤 목적으로 사든지 반드시 부동산이나 특히 도시계획법 등 건축 관련 규정이나 법을 잘 알고 사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땅이란 농사를 짓는 등의 목적이 아니라면 주로는 장단기적으로 개발이나 건축을 목적으로 한다고 봐야 하기 때문으로, 이러한 규정이나 법을 잘 모르고 사는 경우에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많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데, 특히 땅을 산다는 것은 대체로 개발이나 건축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땅값 자체뿐만 아니라 개발이나 건축까지 하는 비용을 생각해야 하므로, 이는 전체적으로는 엄청난 자금을 투자하는 일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투자 목적으로 좋은 땅은 어떤 땅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에서 땅에 투자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큰 돈을 버는 수단이었고, 지금도 LH공사 등의 직원들이 광명 등 신도시 개발 지역의 개발 정보를 빼내어 땅을 매입한 사건이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투자 목적으로 땅을 매입하는 것은 확실한 개발 정보가 있지 않는 한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하는데, 몇 가지 팁을 말씀드린다면, 땅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 등으로 해당 대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해야 하는데, 여기에서 눈여겨봐야 할 사항은 지목, 대지 면적, 그리고 중요한 것은 도시계획 사항으로 그 지역이 도시지역인지 또는 일반 주거지역인지 상업지역인지 등을 반드시 확인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반드시 현장을 확인해서 해당 대지의 도로관계, 지형 등 레벨, 또한 주변 환경, 특히 혐오시설 여부 등은 꼭 체크해 봐야 할 것입니다. 또 아무리 개발이나 건축 목적이 아닌 투자를 한다 해도 맹지나 삼각형 등 이형 땅, 경사가 심하거나 나무가 많이 심겨진 땅, 또는 그린벨트 지역 등에 있는 누가 봐도 쓸모없는 땅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런 땅을 사서는 안되고,
가급적이면 큰 땅보다는 4,500평 정도의 소필지가 팔기가 쉽고 개발 가능성이 높아서 좋을 뿐만 아니라 또 공동으로 매입하더라도 웬만하면 지분 등으로 공동 명의로 등기를 하는 것보다는 분할해서 개인별로 소유하도록 하는 것이 매매뿐만 아니라 대출 등 권리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좋습니다. 이 밖에도 형질 변경을 하거나 분할을 하는 등 땅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이러한 것은 반드시 토목이나 건축 설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만 할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건축이나 개발하기 좋은 땅은 어떤 땅인가에 대한 것인데 땅을 매입하려는 목적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건축이나 개발 목적으로 땅을 구입하는 것으로 이때는 투자 목적보다 훨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그것은 건축이나 개발이라도 어떤 종류의 건물을 어떤 규모로 할지에 따라 다른데다 투자 목적이라면 부동산적인 관점이나 개발 계획 등만 생각해도 되겠지만 건축이나 개발을 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런 부분 외에 건축과 관련한 사항, 즉 도시계획법이나 건축 관련 규정 등이 대단히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이 모든 사항들을 확인하고 토지를 매입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러한 사항 가운데는 도시계획 규정, 주차관계 규정, 도로관계, 일조권 등의 해당 지자체의 조례, 또 지구단위 계획구역인 경우에는 지구단위 지침 등 대단히 복잡하고 어려운 규정 등이 많은데 이러한 내용도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사무소나 개발업자 등의 말만 믿고 엄청난 금액의 땅을 사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이로 인해서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유튜브나 인터넷 등에는 이러한 도로나 일조권 등에 대하여 설명하는 자료들이 많은데 사실 이런 규정 등은 일반인들이 그런 자료를 보고 판단할 정도로 간단하지가 않고 또 그런 자료를 보고 어설프게 공부한 실력으로 엄청나게 많은 자금을 투자하는 땅을 구입한다는 일은 대단히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는 신도시 등에서 땅을 고르는 방법에 대한 것으로 요즘은 서울과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대도시 근처에 많은 택지개발지구 등 신도시가 들어서고 있고 이러한 곳에 상가주택이나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땅을 선택하거나 매입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해당 지역의 원주민인 경우에는 순번에 따라 원하는 땅을 선택하고 또 그런 땅을 원주민으로부터 일정 금액의 웃돈, 즉 피를 주고 매입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건축 관련 규정 외에도 반드시 해당 지역의 지구단위 지침을 확인하고 매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지구단위 지침에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건폐율, 용적률, 층수, 심지어는 가구수, 일조권의 방향까지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고 또 더 중요한 것은 해당 필지마다 주차 진출입 불허 구간이나 건축 한계선 등이 따로 있어서 이를 확인하는 것은 그러한 건물을 건축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기 때문인 것이죠. 물론 이런 규정 외에도 해당 필지의 위치나 도로관계, 대지의 형상과 레벨, 그리고 주변 시설 등도 건물의 상권이나 배치 또는 형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결론적인 말씀으로 이렇게 땅을 사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치겠는데 이상으로 목적에 따라 땅을 사는 데 있어서 생각해야 할 것들에 대하여 설명하였는데 사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본 채널에서 좋은 땅을 구하는 영상을 만들 때마다 강조한 것으로 건축사, 토목 설계 전문가 등을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땅을 산다는 것은 많은 자금이 소요되는 일인데다 법이나 규정을 잘못 알고 사는 등 너무나 많은 리스크가 있기도 하고 이로 인해서 낭패를 당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인 것이죠. 즉 땅이란 투자 목적도 그렇지만 특히 개발이나 건축 목적인 경우라면 따져보고 확인해 봐야 할 법이나 규정 등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고 또 그러한 규정 등은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지 해당 분야의 전문가인 건축사나 토목 전문가마저도 때로는 헷갈릴 정도일 뿐만 아니라 특히 건축의 경우에는 적어도 기본 설계를 해 봐야만 그 땅의 건물의 배치나 규모, 형태 등을 알 수도 있고 이를 통해서 사업성도 따져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도 모르는 채 그렇게 엄청난 땅값과 또 공사비나 개발비까지 투자해야 할 일을 어떻게 그렇게 막연하고 어설픈 지식이나 또 해당 전문가도 아닌 부동산 사무소나 개발 사업자 등의 말만 믿고 산다는 것입니까? 이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소위 집장사 등 디벨로퍼 또는 건축기사 등 건축 전문 기술자를 보유한 건설회사마저도 땅을 매입할 때는 반드시 해당 건축사 사무소에 기본 설계를 의뢰하여서 건축 규모 등을 파악한 후 사업성 검토와 시장성을 확인한 후 매입하는데, 유독 일반 건축주들은 그러한 절차를 생략한 채 구입하는데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 또 그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은 땅을 산다는 것은 건축 등을 하겠다는 것이고,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설계를 위해 건축사의 도움이 절대적이므로 땅을 매입한 후 설계를 하려고 하지 말고 땅을 살 때부터 도움을 받아 현장 조사도 같이 하고 반드시 기본 설계를 한 후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유튜브나 인터넷 또는 부동산 관련 책까지 사서 공부할 필요가 전혀 없이 이러한 전문가를 잘 활용한다면 보다 더 쉽고 안전하며 확실하게 좋은 땅을 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좋은 땅을 사거나 땅을 잘못 사서 실패하지 않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 바로 이런 전문가를 활용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자, 이제까지 좋은 땅을 사는 방법 또는 이런 방법으로 땅을 사라는 데 대해서 첫째로 땅을 사는 목적, 즉 투자나 또는 건축이나 개발하는 목적에 따라서 땅을 구하는 방법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로는 투자 목적으로 좋은 땅은 어떤 땅인가, 세 번째로는 건축이나 개발하기 좋은 땅에 대해서, 네 번째로는 신도시 등에서 땅을 잘 고르는 방법 등에 대해서, 마지막 다섯 번째로 이렇게 땅을 사야만 한다라고 하는 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굳이 이게 바쁘고 자신이 해야 할 일도 많은 이 세상에 유튜브 등으로 공부할 필요도 없고, 또 우리 주변에는 건축사나 토목 설계 등 관련한 전문가들이 많으므로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잘만 활용하면 되는 것으로 실제 이러한 방법으로 땅을 매입하거나 택지 추첨을 받는 사람도 많아졌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 지역의 어느 원주민은 추첨 순서에 따라 땅을 선택하는데 사전에 저희 사무소와 같이 모든 땅의 주차 방법과 일조권 등 건축 관련 규정으로 어느 땅이 건축적으로 좋은 것인지 모두 다 따져보고 땅을 결정하기도 했는데, 대부분의 일반 건축주 등은 심지어는 일조권이 어느 방향으로 받아야 하는지도 모르는 채 그저 분양 팜프렛만 보거나 인근 부동산 사무소의 말만 듣고 결정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택지개발지구 외에 일반 지역의 땅을 선택할 때도 반드시 그러한 땅을 선택하기 전에 해당 필지 등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결정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혹시 이런 데 대한 궁금한 점이나 의견 등이 있으시면 선플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점 등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 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본 채널에 관련된 다른 많은 참고 영상들을 보실 수도 있으며, 화면 왼쪽에 제가 추천하는 이러한 영상들도 참고해 보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